자,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주주님들. 자, 오늘 현대중공업 여전히 주가 추세가 좋습니다. 왜냐면 뭐 상방 추세로 시세는 돌렸죠. 이제 쭉쭉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점진적인 좀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 궤도에 올라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고가를 찍고 좀 강력한 하락분이 나와줬었죠. 자, 근데 그거는 뭐냐면, 자,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어제 장중에 영업 잠정 실적 공시가 나왔었는데, 지난 9월보다 10월이 이 매출액이 1% 정도 감소했다라고 나오면서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로 보여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현대중공업 실적 나왔을 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요 현대중공업 부분에서 조업일수 감소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좀 긍정적이었었던 이유는 해양 부분의 CO 발생에 따른 흑자 전환이 됐었고, 엔진 부분에서 이익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이 되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해양 부분 CO 발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회성 손익 개선 효과거든요. 그래서 아마 9월에 반영됐었던 게 10월에는 빠져서 1%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서 1% 감소했다라는 이유는 안 나왔지만,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때 저것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일회성 뭐 해양 플랜트 쪽에서 일회성 비용이라 하지만서도 4분기는 뭐 딱히 조업일수 감소가 크게 없죠. 그래서 지난 이제 3분기보다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더 높기 때문에 다시 좀 이런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투자하시고 그 섹터의 흐름을 좀 알고 싶으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둘러보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유효한 방법은 펀드, ETF를 보는 게 제일 유효합니다. 그래서 소울 조선 탑3 ETF 펀드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때 새로 만들어진 펀드인데 지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타이거 조선 탑 10도 보시면은 만들어진 지가 올해 10월에 만들어졌어요. 펀드 조성이 됐었고, 지금까지 한번 흘러내리다가 신고가를 달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펀드만 보면 다가 또 아니죠. 펀드에서 얘네가 어떤 종목들을 어느 비중으로 담고 있는지도 우리가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자, 솔조선부터 보시면은 ETF 분석을 들어가면 비율이 다 나와 있어요. 비율이 나와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22%, 밑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HD 현대 계열사 개별 종목으로 중공업, 미포, 마린솔루션, 하나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랑 HD 현대 미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자, 그래서 HD 한국조선 쪽에 되게 비율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현대 쪽으로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이유가 있는 거였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타이거 조선 탑 10을 보게 되면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증권 들어가시면은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비율을 보면은 HD 현대 중공업의 비율이 제일 높죠. 30% 비중을 담아놨습니다. 자, 증권사도 뭐 이제 뭐 어디서는 한국조선해양이 좋고 현대미포가 뭐 제일 베스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ETF 구성에서조차 현대중공업이 1등, 심지어 비중이 30%나 담겨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보다 높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현대중공업이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뷰도 ETF가 그거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솔직히 저도 몰라요. 단기적으로는 한 30만 원까지 개인적으로 뭐 목표가를 잡고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 가줄지 아니면 거기를 더 초과할지 아니면 거기까지 못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추세적으로는 조선주가 신고가를 달성해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향후에도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아직 절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심지어 이제 한미반도체, 예전에 추세를 강하게 그려왔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일 아래에 있었을 때가, 자, 이때 상승 추세 그렸다가 횡보한 다음에 다시 상승 추세를 그리고 나서부터 쭉 우상향 흐름을 그려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의 이런 큰 추세를 먹는 종목들은 이 크게 위에서 깊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다시 상승 추세를 그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이상의 조정이 오면은 그거는 주도 흐름에서 끊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이 상승 흐름을 그려가는 동안에
고점을 갱신했을 때 조정이 오는 구간에서 30% 이상의 조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상향을 그려줬었고, 최근에 이제 한번 꺾였었죠. 한번 꺾일 때부터 여기서 30%가 하락하고 나서부터는 사실 주도주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반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하향 그래프를 다시 그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는 예전에 그 HBM TC 본더라는 그런 대형 이슈들을 여기 주가에서 이미 다 반영을 해줬어요. 기본 밸류가 있긴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지금 가격에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신기술을 개발을 해서 대량으로 SK 하이닉스나 뭐 다른 이제 삼성전자나 그런 데로 공급하는 계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한미반도체는 18만원, 19만원대까지 다시 올라가기는 힘들죠. 왜? 지금까지 나온 이슈들은 여기서 다 주가로 해먹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이렇게 깨진 종목들은 신규 이슈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올라가기 힘들다. 자,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기타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라는 펀더멘탈 베이스를 기반해서 25년도 때 나올 함정이라든지 MRO라든지 친환경 수요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일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한미반도체처럼 그 이슈들이 여기에 다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반영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이 하락 구간 동안 길이를 체크해보면 이 하락 구간 동안 30%의 하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23% 하락밖에 오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뭐 더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어제 약간의 하락분, 그리고 오늘 다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터치를 해줬었고, 그리고 큰 틀에서 상승 추세를 한미 반도체에 빗대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좀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저녁에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상 촬영 시간이 오전 10시 20분이거든요. 이 시세 변동은 좀 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상황을 보고, 만약에 여기서 큰 주가 변동이 있고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이번 영상 고정 댓글에 뭐 이슈에 관한 코멘트를 또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드리러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매도 타이밍은 아직까지 지금 이러한 반등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들은 조선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도 타이밍은 딱히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용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